동남아 여행을 하면 곤충 요리에 놀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개는 튀기거나 구운 곤충이니 별미삼아 맛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곤충이 미래의 식량 자원이 될 수 있다 하니 그리 경악할 일은 아닌 듯합니다. 최근에 한국의 음식이 외국인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그런 외국인들에게도 번데기는 쉬운 음식이 아닐 겁니다. 아무리 번데기를 좋아한다 해도 날로 먹는다면 어떨까요? 한때 기어다니는 벌레를 산채로 먹는 유행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보릿고개를 넘어서고 어느 정도 먹는 문제에서 벗어난 60년대 말경에 느닷없이 등장한 벌레가 있습니다. 카스텔라나 식빵을 먹고 사는 검은 벌레는 지금 들으면 충격적이겠지만 집집마다 기르며 가족의 건강을 위해 식용하였지요. 까만 딱정벌레처럼 생긴 그것은 일설에 의하면 월남에서 들어왔다 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월남전에 파병되었다가 돌아온 군인들을 통해 전해진 건강식품인 듯 합니다. 카스텔라가 담긴 상자 속에 빈대처럼 생긴 딱정벌레를 집어넣으면 빵을 파먹고 살며 엄청난 속도로 번식을 합니다. 산채로 물과 함께 목 안으로 삼킨 벌레가 건강에 어떻게 좋은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아침마다 비타민제를 복용하듯 집어 삼켰을 뿐이죠. 빵벌레라 불리던 벌레를 식용하는 것이 유행하던 당시에는 아버지가 시범적으로 벌레를 물잔에 담아 시식을 하고 얼굴을 찡그리는 아이들에게 차례대로 먹이는 것이 당시의 일상적인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근래 들어 필리핀에서 정력제로 한국 빈대가 고가로 거래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벌레를 말하는지 모르지만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그 벌레를 건강식으로 먹어서 정력이 강하다고 믿는다 합니다. 필리핀에선 한국 사람들이 지금도 그 벌레를 흔히 먹는 것으로 알아 어떻게든 구해달라고 부탁한다고 하네요. 유럽이나 중국을 여행한 사람들은 빈대에게 시달린 경험들이 적지 않습니다. 순례의 명소로 알려진 산티아고의 숙소에서도 빈대가 기승을 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때 밤잠을 설치게 했던 빈대는 요즘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들죠. 그런 중에 한국 빈대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가장 유력한 것이 예전에 집집마다 아침에 삼키던 빵벌레가 아닐까 싶습니다. 생김새로 보자면 빈대를 닮은 듯도 합니다. 빵벌레를 먹는 것은 메뚜기나 개구리, 심지어 송충이나 잠자리를 구워 먹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살만해진 세상에 등장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불러온 결과라 여겨집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벌레에게 줄 카스텔라가 있을 턱도 없었고 행여 그런 카스텔라가 담긴 상자가 집안에 놓여 있다면 벌레들을 몰아내고 누군가 빵을 먹어치웠을 겁니다. 먹고 살만한 세상을 맞아 오래 살기 위한 건강식품의 열풍 탓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일명 월남벌레로 불린 빵벌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거저리과의 구룡충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사전의 설명에 따르면 구룡충은 곡식이나 말린 과일을 파먹고 사는데 중국에서는 성충을 산채로 삼켜 강장제로 먹는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그 사촌격인 쌀에 서식하는 갈색 거저리 벌레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식용 풍속이 가까운 베트남에도 전해지고 월남전에 파병되었던 우리 병사들을 통해 월남벌레라는 건강식품으로 유행된 듯합니다. 빵벌레와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건강식품으로 홍차버섯이란 것도 있었습니다. 유리병에 홍차를 넣고 집집마다 버섯을 길렀죠. 찬장이나 농 위에 놓인 유리병에는 흡사 복숭아 통조림처럼 생긴 버섯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버섯인지는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콤부차가 유력해 보입니다. 불로장생을 꿈꾸던 진시황도 매일 마셨다니 역시 그 기원은 중국인 듯합니다. 보릿고개를 넘어선 70년대에 건강을 걱정하며 오래 살고자 하는 바람은 커졌지만 막상 큰돈을 들일 형편은 되지 못한 서민들 사이에 번진 유행이라 생각됩니다. 빵벌레와 홍차버섯은 본격적인 영양제와 건강보조제들이 쏟아지며 슬며시 사라졌습니다. 철분제인 헤모글로빈, 종합비타민 B콤이 인기를 모으며 한동안 잠잠했던 건강식품의 열풍은 과도한 약물과 항생제의 남용이 문제가 되며 되살아납니다. 그 열풍은 헛개나무, 오가피, 쇠뜨기, 엉겅퀴로 이어졌죠. 찬바람 맞으며 산자락에 서 있던 헛개나무며 오가피, 심지어 밭고랑이에 엎드려 있던 쇠뜨기 풀과 민들레, 엉겅퀴까지 순환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유행이 오래가지 않고 품앗이처럼 돌아가며 오고 간다는 점이지요. 그 가운데는 오딱이란 것도 있었습니다. 옷이 오르면 가려움과 함께 온몸에 열을 내는 알러지 반응을 거꾸로 해석하여 만병통치의 신묘한 약효로 설명합니다. 열에 약한 암세포를 죽이며 냉한 기운에 나빠진 장을 고치는 열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죠. 이열치열 내지는 이독치독의 원리라고나 할까요? 어떤 이는 오딱을 먹은 뒤로 아무리 술을 마셔도 속이 쓰리지 않고 장에 탈이 나지 않아 주기적으로 오딱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온나물을 넣어 삶은 닭백숙을 칭하는 오딱의 효험이 소문이 나며 오딱 전문 식당도 등장했죠. 그런 식당에서는 옷을 타는 손님에겐 항알러지 약을 넣은 닭을 삶아 조리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신묘한 효험을 신봉하는 오딱 숭배자들은 그렇게 하면 효험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온몸에 옷이 올라 며칠 고생을 해야 약효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옷이 체내의 장기에도 발응하여 열을 내게 해야 위와 장을 튼튼히 하며 몸 안의 염증이나 암세포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뱃속에 코팅을 한다고 하더군요. 오딱 숭배자인 지인은 무더운 여름에 오딱을 먹고 온몸에 옷이 오르면 온종일 찬물로 샤워를 하며 가려움과 열을 내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사흘이면 가려움과 열감이 사라지며 그 후로는 아무리 술을 마셔도 속이 아프거나 설사를 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검증이 된 바는 없어 보였습니다. 오딱이 모든 사람에게 효험이 있는 건 아닌 듯합니다. 강원도 산골마을로 이사를 가서 살던 지인이
겪은 일입니다. 어느 날 퇴근을 하고 귀가하는데 마을 입구에서 사람들이 둘러앉아 술파를 벌이고 있었답니다. 상위에 놓인 시커먼 고기를 안주로 삼아 막걸리를 마시던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도 한 점 뜯으라고 권했답니다. 무슨 고기냐고 물었더니 어느 지구준이가 흑염소 고기라고 했습니다. 시커멓게 생긴 염소고기가 먹음직스러워 안주 삼아 뜯으며 막걸리를 거나하게 마셨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그는 온몸이 불타오르며 참을 수 없는 가려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급기야 숨이 차오르고 맥박이 빨라지며 혼절 상태에 이르렀죠. 그는 긴급히 부른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나중에야 그가 맛있게 먹은 시커먼 고기가 오칠 넣어 삶은 오골계였으며 심한 알러지 체질이었던 그는 옷이 올라 쇼크 상태에 빠졌던 것이라 합니다. 참고로 주기적으로 여름마다 옷다구로 속을 코팅하던 분은 불행하게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음을 알리는 바입니다. 4월 17일 토요일에는 몽골 이야기 유목의 전설 24편, 4월 24일 토요일에는 흑백 라디오 3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로 떠나는 몽골 여행과 시간 여행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고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